1월 12일 오늘 월요일 주간 세경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승 흐름을 굉장히 길게 타다가 주말쯤에 조금 좀 연패를 좀 타면서 흐름이 좀 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심기일전, 야간 픽드 심기일전 했는데 그래도 주력, 축구 주력 잘 들어와주면서 굉장히 푸근했죠. 메난겔라바는 어제 이마엔까지인가 찍었었고 좋았다. 느바는 주력이 점오, 점으로 한 플락 나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 월요일에는 경기 수가 좀 적고 소위 전 세계에 돈이 몰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 주간 경기 때 이럴 때 조금 좀 장난이 나온다는 거 좀 감안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 정도 흐름은 좀 가지고 가야 된다. 첫 번째 경기는 가스 대 창원 LG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일단 최근에 큰 변화가 있죠. 그죠? 그 외국인 선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보트라이트로 바뀌었고 이 보트라이트가 결국에는 오늘도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가 두 경기를 떴어요. 근데 첫 번째 경기 고양 선호전에서는 이때 외곽야투를 뭐 7개인가 뭐 던져가지고 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 와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리그하고 이제 팀에 녹아드는 시간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이제 시차 정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몇 경기를 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뭐 DB의 이 옵션 무스타파 그 친구도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 바보가 없었거든요, 그죠? 야 저거 사람이 아니다, 휴먼이 아니다 그랬지만은 요즘엔 잘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적응기를 좀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아주 좋았어요, 그죠? 두 번째 경기에서는 득점력도 좀 좋았고 드라이빙, 외곽 옵션, 슛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보였던 경기였고 28득점이 올렸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한 경기는 너무 저점이 떴고 한 경기는 너무 고점이 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경기 아시다시피 장판이 허훈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가비지 경기였거든요. 장판은 가비지 경기가 아니래도 수비를 할 놈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조금 감안을 하고 봐야 돼요. 그죠? 사실상 가비지 경기가 된 장판전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수비가 좋은 LG를 만나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이 친구를 냅다 막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LG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존 수비, 외곽 수비 다 좋은 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친구에서 파생되는 그런 공격들을 누가 잘 받아먹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이 오늘 경기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트라이트 일단 뭐 두 번째 경기는 좋기는 하나 조금 더 지켜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한 경기는 완전 저점, 한 경기는 좀 고점이 떴고 수비 좋은 팀들 만났을 좀 어떨지 좀 궁금하고 일단 타입은 4번 타입이고 외곽 옵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윌리엄스 타입이에요. 근데 윌리엄스도 뭐 적응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잖아요, 그죠? 그런 거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좀 포인트고요. 최근 일단 직전 경기 임팩트가 좀 크지만 이거는 허훈이 없는 장판이면 그냥 가비지 경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가스의 경기력은 뭐 저는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래. 모비스 한번 이겼었고 고양 소노한테도 한번 졌고 SK한테 졌고 경기들은 뭐 그런 데를 항상 비비는데 항상 이제 4쿼터에 이제 맥이 빠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죠. 경기력은 뭐 그냥 그래요. 창원 LG의 특징은 일단 최근에 이제 부상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 EASL과 더불어서 경기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경기력이 좋아요. 그죠?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창원 LG는 가장 팀 밸런스가 좋은 팀이거든요. 내 외곽 수비 다 좋고 내외곽 뭐 다 공격 옵션도 다양한 팀이고 감독도 대처 능력도 좋은 감독이고 그래서 LG는 뭐 이렇게 크게 흠잡을 거는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리그에서 가장 밸런스가 잘 잡힌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양준석이 없는 구간도 나름대로 잘 견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윤원상을 그 자리 또 윤원상이 또 잘해줬고 최근에 이제 타마요가 없는 경기를 한 번 했죠. 직전 경기. 타마요가 없는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 소노를 발라버리는 모습이 나왔다. 이런 것이 좀 특징입니다. 타마요가 없는 와중에 지금 LG가 경기가 뭐가 괜찮냐면은 외곽이 잘 터져요, 지금. 최근 5경기를 보면은 외곽이 39.5%가 터지거든요. 일단은 창원 LG는 외곽이 안 터질 때는 6 이상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외곽이 터지면은 일단 쏠 수 있는 애들은 많거든요. 뭐 당연히 뭐 양준석, 정인덕, 양홍석, 그리고 뭐 최용찬이나 유원환사 이런 양반들도 일단 던질 수 있는 양반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요런 자원들이 돌려가면서 외곽들이 좀 잘 터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래서 타마요가 빠진 부분의 아쉬움을 외곽으로 조금 메꾸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외곽이 좀 잘 안 터질 때 창원 LG는 6 이상 해조가 좀 많죠. 외곽 옵션은. 예, 그런 것들이 좀 특징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KT가 잘하는 이유도 국내 자원진들 쪽에서 외곽들이 잘 버무려지거든요. 한의원이나 뭐 그래서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창원 LG는 일단 일정이 계속 빠듯해요. 그죠? 오늘도 빠듯한 일정에서 나갑니다. 예, 토요일 날 경기를 했고, 하루 쉬고 또 경기를 하고, 이틀 쉬고 이제 마지막, 브레이크 직전에 이제 마지막 서울 SK와 경기가 또 중요한 경기가 좀 남아있고, 예, 그런 거고, 일정은 좀 타이트하고, 일정은 뭐 계속 타이트해요. 지금 힘들어. 예, 창원 LG는. 그렇다. 최근에 외곽이 잘 터지고 있기 때문에, 타마의 빈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다. 이런 거고요. 저는 일단 이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트라이트거든요. 예, 이 친구가 한 경기는 저점이 떴고 한 경기는 고점이 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수인지 명확하게 몰라요. 예, 명확하게 모르고 직전 경기에서 20분 뛰면서 28득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장판이 수비를 안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 창원 LG가 이 양반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파생되는 거를 누가 얼마나 받아먹을 수 있느냐의 싸움인 건데, 그쪽에서 그 메리트가 그렇게 큰 팀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가스가. 예. 그렇기는 하고, 예.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뭐 그래도 뭐 정성호가 최근에 뭐 꾸준하게 괜찮고, 김국찬도 좀 괜찮았던 구간이 있고, 양호혁도 있고, 적당히 좀 받아먹지 않을까. 그리고 보트라이트는 명백하게 오바 선수 느낌이 좀 나거든요. 오바 선수라 하면 국내 KBL의 특성상 4번 용병을 쓰면은 5번 디펜스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나왔을 때는 오바 게임이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대표적인 용병이 누굽니까? KT의 윌리엄스, 예, 그리고 앨런슨, 그리고 뭐 니콜슨, 이런 타입의 선수들이죠. 딱 대놓고 그런 타입이야, 이 친구가. 그렇죠? 예, 이런 해먼즈, 4번에서 4.5번 타입의 선수들을 보면은 수비가 잘 안 되고 외곽 돌파 옵션이 있고 외곽 슛 옵션이 있고, 이런 친구들은 오바 쪽으로 좀 기울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야. 예, 그런 점들이 관건이고, 일단은 기준점이 지금 최근 5경기에서 창원 LG를 보면요. 득점이 39.5득점이 나옵니다. 아, 외곽 옵션이 39.5%가 터져요. 외곽이 엄청나게 잘 터지고 있죠. 이런 게 하나 있고, 보트라이트가 약간 오바 성향을 좀 보여주는 선수일 가능성이 높고, 관건은 일단 기준점은 149면은 그렇게까지 높은 기준점은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관건은 가스가 4쿼터만 되면은 조금 좀 마탱이가 좀 가는 그 흐름이 좀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하루 쉬고 또 14일 날 경기를 하거든요. 예, 원정 가서 정관장이랑. 그래서 또 경기가 3, 4쿼터에 조금 좀 안 좋으면은 좀 놓을 수도 있고, 이런 흐름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합리적인 선택은 오바 쪽이 조금 좀 땡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승패 적기는 약간 부담스럽기는 한데, 보트라이트에 우리가 한두 경기는 좀 더 봐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런 점들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좀 하나 걸리는 대목이고요. 음, 저는 보트라이트 한 경기 임팩트가 굉장히 크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창원 LG가 훨씬 밸런스가 좋은 팀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예, 최근에 경기력도 외곽이 터지는 창원 LG는 매섭다고 봐야 되거든요, 형들. 최근에 이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계속 마인을 띄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KT전 한번 잡히고 모비전에 마인을 못 띄웠는데, 나머지 경기들은 전부 마인을 띄웠고, 외곽이 잘 터지는 창원 LG는 안 좋게 보기가 조금 힘들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가스를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보트라이트 한 경기라서 저는 좀 신뢰가 안 간다. 그리고 이 친구 막으면은 가스가 약간 좀 답답해질 수 있다는 거 있고, 네, 그래서 창원 LG 승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KCC 대 고양 선호. 일단은 결장자 체크가 좀 중요하겠죠. 예, 부산 KC 같은 경우에 직전 경기에서 일단 허운이 갑자기 결장을 했고요. 예, 뭐 경기 직전에 뭐 뜬 그런 결장은 아니기는 했어요. 예, 근데 일단은 뭐 제가 방송한 이후에 뜨기는 했습니다. 예, 그게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부상자들이 엄청 송교창이 나오니 많이 했었는데 이 경기를 나오질 않았죠. 예, 근데
오늘은 일단 기사상으로 확인이 된 게 허웅하고 송교창이 출장을 하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뛸지는 미지수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길게는 못 뛰겠죠. 한 50분 정도 뛸 거라고 보는, 20분 정도 뛸 거라고 보는 게 우리가 좀 합리적인 예상일 것이다. 지금 브레이크 이후에 두 경기가 남았어요. 장판이 오늘 경기하고 이제 하루 쉬고 KT 원정가지고 경기가 있거든. 이 두 경기에서 분명히 장판이 한 경기 정도는 연패를 저는 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 근데 허훈이 못 돌아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지금 기사상으로 언급이 없는 걸 보면은 허훈이나 뭐 사실 최준용은 제가 있으나 없으나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그 친구는 좆대로 하는 양반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허훈인데 허훈이 없이 허훈하고 송교창만 20분 안쪽으로 뛸 거다, 이거를 좀 감안했을 때는 약간의 좀 아쉬움은 좀 있다고 좀 봐야겠죠. 예. 그렇고 다른 지금 소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복귀 자원들이 전부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정현하고 이재도가 전부 복귀를 했고, 이게 이정현의 복귀는 반가울 수도 있는데 별로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아시다시피 고향 소노의 팀은 캔바오, 이정현, 나이트가 얼마나 그날 긁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이 양반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내 전지들이 너무 답이 없고, 예, 그리고 세컨 유닛이 너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 시기에 긁혀줘야 세컨 유닛 쪽에서 너무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경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정현이 좀 안 좋잖아. 그러면 이재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면 조지는 거예요. 그죠? 이재도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나쁘지 않은 백업 가드로는 나쁘지 않지만은 이정현이 안 좋아서 이 양반이 많이 뛰게 되면 어떻게 되냐? 템포가 겁나 느려집니다. 예, 뭐 타일러 히로 같은 양반이죠. 예, 템포가 겁나 느려져서 이제 언더 게임이 되고, 이정현이 안 좋아하니까 이 양반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 예, 그러면 이제 언더 게임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이 특징이고, 직전 경기가 딱 그랬어요. 창원 LG전에 이정현이 조금 묶이니까 이재도가 많이 나왔고, 예, 그러니까 뭐 득점률이 74점밖에 안 내면서 이렇게 되는 흐름이었죠. 조금 고민스러운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허훈이 아니라 허훈과 송교창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도움이 될 거기는 한데 이 양반들로는 이렇게 임팩트가 확실히 엄청나게 크진 않아. 허훈 많기로. 그리고 이 양반들도 지금 풀타임 출전이 어려울 거라고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고양 손호 직전 경기 이정현이 이제 왔다 갔다 좀 하는 게 있는데, 직전 경기처럼 좀 해버리면 확 언더가 되고, 기준점이 좀 162면 좀 높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죠? 예, 그냥 브레이크 직전에 장판이 두 경기가 남았고, 예, 두 경기 중에 홈 경기는 오늘 경기가 한 번이고, 좀 갑자기 뭐 이렇게 분위기를 확 타는 그런 경기를 할 가능성도 좀 없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엮기 시작해드리니까.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길게 못 뛴다. 그리고 세컨 유닛도 잘 견뎌주고는 있지만은 임팩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승패보다는 언어버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62.5는 기준점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승패는 조금 좀 어려운데, 요거는 승패가 조금 안 내키는 경기인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손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경기들이 사고 잘 터지거든요. 예, 저는 갑자기 달라진 장판의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캐시 역배 프렌 5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연홍이고요. 연홍 가기 전에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 연홍이 저는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비교를 좀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전체표 추천조합 받는 방법, 숲TV 라이브 오셔가지고요, 구매를 좀 해주시면 되고, 숲TV 라이브 모시면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에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 방송국에 후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방송국 다시 보기에 이런 쪽지로 발송이 됩니다. 유튜브 한 달짜리 멤버십 구매를 하시면은 회원전용 게시판에서 올라오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시다. 자, 마지막 경기 신한은행 대 우리은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제가 브레이크 직전에 어떤 말씀을 많이 드렸냐면, 미마루이가 이제 풀중장을 한 이후로는 팀이 그래도 왁구가 좀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마루이가 이제 풀 출장한 이후에는 거의 5를 많이 뛰었거든요. 전부 지기는 했지만은 일단 경기 자체는 항상 비비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들이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브레이크 이후에 첫 경기에서는 썸을 만나서 개뚜드로 맞았죠.
일단은 요거는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썸이 어떤 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썸이라는 팀은 에너지 레벨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일정을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 양반들은 저기 주전들의 체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전들이 체력이 진짜 빵빵할 때는 경기력이 미친 경기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신한은행이 야투가 평상시보다 너무 좀 야투 효율이 안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곽 야투 효율이라든지 최근 경기들에 비해서는 야투 효율이 너무 좋지 않게 나왔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너무 저점이 떴던 경기고 썸이 체력으로 빵빵했을 때 어느 정도 퍼포먼스 고점인 퍼포먼스가 나왔다. 외곽도 43%나 터졌으니까 이거 썸도 좀 고점이 좀 터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 있고 그래서 저는 신한은행이 어쨌든 뭐 이게 뭐 경기를 하고 또 하는 건데 브레이크도 길었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신한은행 답이 없는 거? 뭐 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브레이크 직전에 신한은행이 나름대로 어떤 팀을 만나도 비비는 경기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경기는 신한은행의 저점과 썸의 고점이 너무 맞물렸었던 경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우리은행은 시즌 중반부터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딱 우리은행스러운 경기를 계속 했었죠. 우리은행은 아시다시피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고 굉장히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이죠. 특히나 거기서 이제 누가 좀 컨디션들이 좀 좋으면은 당연히 팀의 왁구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이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브레이크 직전 마지막에 뭐 이명관이라든지 이민지라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민지가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민지가 외곽 옵션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외곽이 터져주면 스페이싱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러면 담비 누나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팀은 그죠? 맹과이라든지 이런 양반들. 어찌됐든 간에 우리은행도 김단비의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쉬고 왔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리은행 같은 팀이 이렇게 길게 쉬고 슛감이 약간 안 좋아 버리면 스페이싱이 급격하게 좁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신한은행이 포스트에 장점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마루이하고 저희가 있기 때문에 유순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담비 누나가 또 이제 똥꼬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연홍하고 남농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요즘 WKBL이 느바나 남농에 비해서 오버가 더 많이 뜹니다. 그죠? 요즘 느바 오버 못 찍어요. 아시다시피. 그죠? 크블 팅팅쇼 오지게 나오고. 근데 오히려 이제 휴식을 취한 요 WKBL 쪽에서는 오버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이 언더뜨기가 저는 좋은 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은행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언더팀이고 외곽이 보통 이제 충분히 쉬었을 때 언어버는 한쪽으로 제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죠. 당연히 이 체력이라는 게 여러분들 농구는 한쪽으로 안 가요. 그죠? 수비를 할 때 보겠습니다.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은 당연히 타이트하게 수비가 가능해요. 체력이 좋으면. 이건 당연히 언더 쪽으로 가겠죠. 근데 공격에서 보면은 당연히 볼 없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공격 쪽에서도 좀 풀리는 면이 있을 것이고. 힘들면 난 가만히 있죠. 네가 핸드업 가, 네가 스크린 가 이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단 말이야. 근데 또 이제 오래 쉬면은 슛감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슛감이 안 좋을 가능성이 당연히 조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언오버는 사실 언더로도 갈 수도 있고 오버로도 갈 수 있고 다 열려 있는데 이 슛감이라는 제가 이제 처음에 하나은행 경기 때 말씀을 드린 거는 슛감이라는 거는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몰라요. 좋을지 안 좋을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는데 안 좋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그냥 보는 거고 제가 하나은행 경기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는 수비는 에너지 레벨은 무조건 티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은행이 경기력이 좋았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은행은 역시나 이제 슛 쪽에 문제가 있으면 스페이싱이 확 좋아지는 팀이고, 하지만 수비 쪽에서는 메리트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두 가지가 딱 보이는 경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가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너무 오버가 많이 뜨기 때문에 저는 언더. 우리은행식의 언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외곽이 안 터지면은 스페이싱이 좁아지면은 페인트 존 강점이 있는 신한은행의 언더 게임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고요. 신한은행이 직전 경기 저점이 떴잖아. 오늘 월요일이잖아. 그래 근데 직전 경기 빼고 뒤에 경기들을 보면은 70대 75, 5 뛰었던 경기죠.
삼생하고 뒤에 경기 보면 하나은행 62대 64 5 떴고, 예, 삼성생명 74대 79 또 5 떴고, 예, 그 뒤에 우리은행 44대 47 걔 언더게임 5 떴던 경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신한은행이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전 경기 임팩트 때문에 야, 이 사람 새끼 아닌 거 어떻게 가냐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경기는 충분히 쉬고 온 썸에 완전히 고점이 떴거든요. 외곽이 43%가 터졌어요. 연홍에서. 예, 이거는 못 이겨요. 예. 썸이 원래 휴식발을 잘 받는 팀인데 아니 이거는 남농에서도 이만큼 터지면은 이기기 힘든데 신한은행이 외곽 효율이 좋지 않은 팀이긴 한데 신한은행은 외곽이 너무 안 떴고 저는 오늘은 신한은행이 또 한 번 비벼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은행이 브레이크 직전에 경기력이 아주 좋았는데 그 경기력이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저는 프렌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경기, 농구 세 경기,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예, 월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요일에는 좀 뻔한 경기들보다는 좀 킥이 될 만한 경기들을 좀 들고 가시는 거 추천을 좀 드려요. 예, 월요일에는 주간에 경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장난질스러운 흐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뻔한 경기보다는 조금은 킥이 될 만한 경기들, 또 홍대스러운 픽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는 게 그래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비교해서 잘 들고 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녹화는 여기까지.